흔들리는 등불 아래 낡은 돗자리 위에는 웅크린 남자의 손에 핏줄이 굵게 솟아있고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가득하다. 가늘게 떨리는 손이 집단을 움켜쥐자 겨울밤에 찬 공기가 그의 숨결을 타고 희미한 한숨으로 흩어진다. 쉰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머문다. 만복이 깊은 한숨을 몰아쉰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린다 해도 이 손만큼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손이 멎는 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지판 오래 나의 모든 것을 엮어낼 것이다. 나의 사랑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희망도 이 마지막 집신 한 켤레에 담아 너에게 바치리라. 집신을 삼는 그의 손이 멈추고 그의 시선은 방 한 구석, 낡은 이불을 덮고 힘겹게 숨 쉬는 아내 옥분을 향한다. 옥분의 가녀린 기침 소리가 적막한 방을 가르고 만복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함께 강렬한 결의가 스쳐 지나간다. 등불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지며 그의 굳은 입술이 단단히 다물린다. 마치 신 앞에 선 인간의 마지막 약속처럼. 작은 집 안 옥분은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고 만복은 그런 옥분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좌절한다. 만복과 옥분의 삶은 한 올 한 올 엮은 집신처럼 가늘고 고단했다. 그러나 서로의 온기로 버티는 그들의 삶에는 슬픔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다. 옥분이 갓 지은 보리밥 한 그릇을 만복에게 내밀며 서방님, 드셔요. 하던 따뜻한 미소, 만복이 직접 엮어 만든 집신을 팔아 옥분의 댕기를 사 오던 날의 설렘. 그들에게 세상은 가난했지만 서로가 전부인 세상이었다. 만복이 옥분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준다. 옥분은 희미한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 뒤로 병색은 더욱 짙어진다. 만복은 옥분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참는다. 옥분아, 내가 날 방법을 꼭 찾아올게. 응? 서방님, 나는 괜찮아요. 서방님만 내 곁에 계시면 돼요. 옥분의 말에 만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옥분의 손을 붙잡고 오열한다. 그러나 가난은 사랑마저 병들게 했다. 옥분의 병은 깊어지고 만복의 집신 수입으로는 좁쌀 한 톨도 모으기 어려웠다. 만복은 온갖 약초를 캐어 다려 먹이고 밤마다 옥분의 손을 잡고 빌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만복이 마을의 약재상 앞에 서 있다. 그의 얼굴에는 온갖 고뇌와 절망이 뒤섞여 있다. 약재상 주인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꿰뚫어 보고 쌀쌀맞게 군다. 만복이, 자네는 왜 또 왔는가? 약값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자네 부인 병은 보통 약으로는 안 되네. 귀한 약재를 써야만 하네래. 만복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다.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은 이미 1000번도 넘게 좌절을 겪었음을 말해준다. 허탈한 표정으로 약재상 앞을 떠나던 만복의 눈에 읍내 가장 큰 기와집 대문이 들어온다. 그곳에는 마을의 대감댁 나리 김대감이 앉아 있다. 만복의 발걸음이 멈춘다. 김대감 하인이 만복을 무시하며 말한다. 이보게,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저리 가시게. 내감께서 바쁘시네. 만복이 굳은 표정으로 대감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나리께서
제가 삼은 집신을 눈여겨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한 켤레 특별하게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제발 소인의 옥분을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평생 갚겠습니다. 만복의 간절한 외침에 김대감의 하인이 코웃음을 치려던 순간 김대감이 무심히 그를 바라본다. 참 집신 장수의 솜씨치곤 쓸만하더군. 헌데 자네 손은 이미 집에 쓸려 성치 않은데 대체 무슨 수로 만든단 말인가? 내 자네를 믿고 기다려줄 이유는 없지 않나? 이 손이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소인이 모든 것을 바쳐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 집신에 소인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만복의 결의에 찬 눈빛에 김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의 얼굴에 옅은 흥미가 스친다. 좋네. 딱 한 달 안에 내가 본 적 없는 최고의 집신을 만들어 오게. 그리하면 내가 자네 부인을 살려내겠네. 허나 실패하면 더 이상 이 읍내에 발을 들이지 마시게. 만복은 김대감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본다.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고맙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 더 큰 불안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옥분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만복이 대감 집을 떠나자마자 그의 몸은 휘청거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그의 마음은 거대한 바위처럼 짓눌려 있었다. 세상 최고의 집신, 그 말을 되뇌자 그의 눈앞은 아득해졌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만복은 온몸을 던져 이 싸움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최고의 집신을 만들려면 보통 짚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일반 볏짚은 가늘고 푸석하여 쉽게 끊어지기 일쑤였다. 만복은 그 어떤 짚보다도 질기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기운을 담을 수 있는 짚을 찾아 나섰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의 목숨과 옥분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전쟁과도 같았다. 만복이 짚을 찾아 온 산과 들을 헤맨다. 늦가을의 논밭은 이미 수확이 끝난 지 오래 앙상한 볕단만이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만복은 쓰러진 볕단을 뒤지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거친 바람에 얼굴이 갈라진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짚을 찾아 헤맸다. 산등성이를 넘고 강을 건너고 거친 들판을 뛰어다녔다.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무릎은 닳아 통증이 심하다. 밤이 되면 옥분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는 옥분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포기하면 옥분이는 그 생각은 그의 몸을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힘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복의 행동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병든 마누라 살리겠다고 저리 허튼 짓을 하니.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은 만복의 심장을 더욱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하지만 만복은 그들의 시선마저도 무시했다. 오직 옥분, 오직 희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희망과 절망의 경계를 넘어 광기 어린 집착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최고의 짚을 찾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읍내에서 가장 큰 부잣집 곳간 옆을 지나게 된다. 그곳에는 솜털처럼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볕단이 쌓여 있었다. 저것이다. 저것만이 옥분이를 살릴 수 있는 짚이다. 만복의 눈이 황금빛 볕단에 꽂혔다. 그 짚은 일반 짚과는 차원이 달랐다. 갓 추수한 듯 윤기가 흐르고
한올 올의 생기가 담겨 있었다. 저 집이라면 김대감이 원하는 최고의 집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집은 김대감의 소유였다. 그에게는 꿈에서나 꿀 수 있는, 감히 손댈 수조차 없는 존재였다. 만복은 며칠 밤낮을 그곳에서 서성였다. 경비하는 이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볕단을 훔칠까? 아니면 무릎 꿇고 빌어 집을 얻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만복은 경비하는 하인에게 조심스레 다가간다. 이보시오. 부탁이 있소이다. 저 볕단 한 줌만이라도 제게. 제발 제 아내가 곧 죽게 되어서. 허, 자네 미쳤나? 이 볕단이 어떤 볕단인 줄 알고? 계감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귀한 볕단일세.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곤장 맛을 보게 될 걸세. 만복은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 그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린 처절함 그 자체였다. 제발 한 줌만이라도 주시구려. 제가 평생의 노비가 되겠소이다. 한 줌만이라도. 하인이 만복을 발로 차며 시끄럽다. 역겹구나. 어서 꺼지지 못할까? 만복은 차디찬 땅바닥에 뒹굴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파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파는 만복의 절절한 눈빛을 보고 연민을 느꼈다. 노파는 만복에게 조용히 다가와 손에 무언가를 쥐어준다. 그것은 낡은 집 한 묶음이었다. 이 짚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심었던 볏짚일세. 이 볏짚은 이 세상 그 어떤 집보다 질기고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다네. 부디 이것으로 자네 아내를 살려보시게. 만복은 노파의 손에 들린 짚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그가 찾던 황금빛 짚은 아니었지만 노파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만복에게 전해진 희망의 빛이었다. 만복은 노파에게 큰 절을 올리고 그 짚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한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달이라는 시간과 사랑하는 옥분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마음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매일 밤 집신을 삶는 만복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지만 짚을 엮는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다. 등불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짚을 엮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만복에게 한 올의 짚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옥분과의 추억이었고 삶의 희망이었으며 그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짚을 엮을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옥분과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짚을 처음 손에 쥐던 날, 만복은 옥분에게 웃으며 말했다. 옥분아, 이 짚으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신을 만들어 줄게. 당신을 위해 꽃신보다 더 고운 집신을 만들어 줄 거야. 서방님. 그럼 저는 서방님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밥을 해줄게요. 만복이 짚을 엮는 모습이 보인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그러나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뀐다. 젖겨울, 옥분이 아픈 손가락을 호호 불며 집단을 정리하던 날, 만복은 옥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옥분아, 이제 겨울이 되면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서방님 손이 제일 따뜻해요. 만복의 손에 상처가 덧나 피가 흐른다. 그는 피 묻은 손을 숨기려 하지만 집신의 붉은 점이 찍힌다. 그는 눈을 질끈 감는다. 어느 날
옥분이 만복을 위해 직접 끓인 죽을 들고 와서 말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저희니 옆에 있을게요. 만복은 옥분을 보며 힘없이 미소 짓는다. 그는 옥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그의 눈빛에는 절절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만복의 손은 이미 뼈마디가 드러날 만큼 상하고 닳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내가 자신의 손을 걱정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집신을 완성해 간다. 그의 온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마음은 오직 옥분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짚을 엮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얼굴은 해쓱해졌고 그의 숨결은 갈수록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집신이 바로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만복은 이미 거의 혼이 나간 상태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온몸은 지쳐 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끝내 멈추지 않았다. 그가 집신 한 켤레를 완성하는 순간이다. 마지막 집 한 올을 엮어 매듭을 짓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린다. 그 피는 집신 위에 떨어져 붉게 물든다. 마침내 완성되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옥분을 향한 그의 마음만으로 엮어낸 집신. 집신은 마치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고 한 올 한 올에 그의 혼이 담겨 있었다. 집신을 품에 안은 만복은 이제 편지를 쓴다. 만복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붓을 든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조차 없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숯을 든다. 숯으로 한자 힘겹게 써내려간다. 만복이 가늘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간다. 나의 사랑, 옥분아, 이 집신은 당신을 위해 엮은 것이다. 이 집신을 신고 당신이 다시 건강해지면 나를 찾아와 주렴.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세상 어디든 이 집신처럼 튼튼하게 기다리고 있겠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숯으로 쓴 글씨를 번지게 만든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편지를 접고 집신과 함께 낡은 보따리에 넣는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김대감의 집을 향한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리고 그의 숨결은 가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그는 옥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오직 옥분을 향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김대감의 집 앞에 도착한다. 만복은 겨우 몸을 일으켜 김대감의 하인에게 보따리를 건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진다. 하인은 놀라 보따리를 받아든다. 아니, 이보게! 정신 차리게! 만복이! 만복은 하인의 외침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하인은 보따리를 열어보고 경악한다. 보따리 안에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집신 한 켤레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편지가 있었다. 집신과 편지는 김대감에게 전달되었다. 김대감은 집신을 만져보고 편지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진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슬픔이 서려 있다.
김대감은 서둘러 의원과 하인들에게 만복의 집으로 가라 명한다. 어서 당장 의원을 데리고 만복의 집으로 가거라. 늦지 않게. 늦어서는 안 된다. 하인과 의원들이 만복의 집으로 달려간다. 만복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지만 그의 심장은 희미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하인들은 서둘러 만복을 부축하고 의원은 그의 상태를 살핀다. 동시에 김대감의 명으로 다른 하인들이 옥분을 살피기 위해 만복의 집으로 향한다. 옥분은 여전히 이불을 덮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다. 방문이 열리고 김대감의 하인들이 들어온다. 그들은 옥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김대감의 명에 따라 즉시 의원을 부른다. 잠시 후 의원이 도착하여 옥분의 맥을 짚는다. 동시에 만복은 대감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기적처럼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김대감은 만복의 집신과 편지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 서민의 순수한 사랑과 목숨을 건 희생에 그의 마음은 움직였다. 그는 만복과 옥분 두 사람 모두를 살려내기로 결심한다. 마을 최고의 의원이 동원되었고 귀한 약재들이 쓰였다. 만복과 옥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다. 옥분은 약을 먹고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만복의 얼굴에도 서서히 핏기가 돌아온다. 며칠 밤낮을 사경을 헤매던 만복이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눈에는 가장 먼저 옥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만복이는 쉰 목소리로 옥분을 부른다. 옥분, 옥분아. 시간이 흘러 만복과 옥분은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난다. 비록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설 수 있었다. 김대감은 약속대로 옥분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었다. 하지만 만복은 집신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의 집신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만복과 옥분은 김대감의 도움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